저희는 경제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수출도 안 좋고 국내 판매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인 13일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매기는 걸 결정할 예정이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전문가에게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과거의 영화를 떠올리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2015년에는 우리가 연간 500만 대 내다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올해는 수출하고 내수 합쳐서 400만 대 팔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통계를 좀 보면 네. 올해 10월까지 수출하고 내수 도합 325만 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11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 더 남았다고 이제, 치면 네. 11, 12월에 각각 월간 한 40만 대씩 팔아야 400만 대가 400만 채우네요. 수치상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네. 올해 월 평균 판매량이 32만 대밖에 안 돼요.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 추세로 높고 보면. 지금이 또 더군다나 정부가 세제로 밀어주고 있는데도 안 된단 말이죠. 개소세 인하가 연장이 돼서 지금 연말까지 연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아마 400만 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쪼그라든 수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어떤 경쟁력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이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2015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맞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판매 감소세가 4년째 이어질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 네.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내수도 지금 안 좋다.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수출부터 좀 보시면 네. 올해 10월까지 판매량이 200만 대가 안 됩니다.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도 0.3%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가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다는 그렇죠. 거군요. 더 나빠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2009년에 170만 대를 못 팔았어요. 그때 네. 이후 최저치인데요. 2009년이 일반적인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었고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그렇죠. 때였던 거죠. 2008년에 네. 추석쯤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직격탄을 맞은 게 2009년이니까 네. 그때 이후 최저라는 거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숫자인 거고 이런 추세면은 2012년 이후에 꾸준히 7년째 수출의 증가폭이 감소할 7년째. 것이다. 네. 이게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내수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네. 내수가 좀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판매된 게 126만 대가 안 되거든요.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도 1% 이상 감소를 했는데 역시 지난해 차가 되게 많이 팔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되게 많이 팔렸으면 개소세 인하를 쭉 해오지 않았겠죠. 연간으로는 2016년 이후에 내수도 3년 내리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4년 만에 네.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미국으로 판매하는 거 수출액은 111억 7,400만 달러. 이게 올해 9월까지 실적인데요.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환율이 좀 올랐고요. 네. 금액상으로 환율이 좀 늘었다. 이런 효과도 있었는데 현대차가 내놓은 그 대형 SUV 모델이 미국 시장에서 꽤 잘 팔렸어요. 네. 대기 수요까지 걸려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 현황을 연도별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좀 줄어들었어요. 계속
네. 넬이 줄어들다가 올해는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 지금 18년도까지는 1년치고 지금 2019년은 9월까지의 그렇죠. 9월까지의 실적인데 수출액입니다. 네. 만약에 10월, 11월, 12월이 안 좋다고 해도 18.7% 늘어난 저 숫자가 마이너스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최근 3년 동안 넬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연간으로도 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네. 그 수출액 증가폭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절대 액수로만 네. 보면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절대 액수로는 증가하는 폭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대미 자동차 네. 혹은 부품으로 판매한 금액이 136억 달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한 16조 원 됩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죠. SUV 판매 신장한 것이 좀 많이 효과를 네. 봤군요. 국내에서도 왜 대기에서 받아간다고 했던 그 P 모델, 네. 네, 그 차가 잘 팔렸습니다. 팰리세이드죠, 뭐. 예. 네, 팰리세이드 네. 제가 잘 팔렸습니다.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SUV가 전체적으로 그 세단보다 많이 이제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유럽도 우리나라 차 중에서 유럽에서 꽤 잘 팔리는 건 우리가 세단으로 정면 승부하기에는 독일의 벽이 좀 높고요. 일본의 벽도 좀 높고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약간 거슬린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첫 차로 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차를. 네네. 사고의 가능성 혹은 운전에 연습에 필요한 차량이다. 싸니까. 싸니까 그런 차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진 않은 상황인데요. SUV의 경우에는 우리 차가 예쁘다, 네. 효율적이다,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긴장을 하는 게 모레라는 건데 모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관세를 무겁게 물릴 것이냐, 네. 한국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고유 관세를 물릴지 안 물릴지 우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유럽차, 일본차 다 포함되는 건데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의 근거를 두고 이 자동차 232조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조항의 근거를 두고 정말 그 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 5월에 하려다가 반년 유예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미룰 것이냐, 아. 누구에게는 물리고 누구에게는 안 물릴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요. 네.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이 사실 1962년에 제정된 법이어서 거의 50년 동안 사문화돼 있던 법이에요. 이게 50년 동안 발효된 게 2건밖에 없었고요.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미국 정부에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살린 거군요. 그 사실. 어려운 일을 트럼프가 해낸 것이고 사실 무역 네. 확장법은 구 공산권 체제에서 들여오는 물품이 없도록 하려고 그쪽에 고유관세를 매기는 대신에 이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나라들끼리는 정말로 무역을 확장하자는 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재 개그를 좀 하자면 현재 무역 확장법은 무역에서 확장해서 정치와 경제와 안보의 전 영역으로 이슈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갈 것이냐, 말 네. 것이냐? 지금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일단 정부와 관련 업계의 기대 섞인 전망은 우리는 빼주지 않겠느냐. 설사 남들에게는 25% 물리더라도 그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개정돼서 올해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네, 올해 초에 개정이 네, 됐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한 7%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빼줬는데 네. 좀 봐줘라. 이런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상무부에서 나오는 뭐 인터뷰 내용이랄지 아니면 EU의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도 거기까지 가겠느냐. 거기까지 가면 정말 대륙별로 3차 무역 전쟁을 하자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네. 늘 아무도 생각지 못한 걸 해내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예측 불가. 네. 결국은 행정부가 어떤 보고서를 내놓든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확장법이니 네. 우리가 지금 한미일 간의 쟁점이 돼 있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6배 늘려달라는 그 그거랑 또 내용 연계시킵니까? 이런 것들과도 지렛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흑자가 줄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네. 우리가 주한미군 보내면서 손해를 많이 보잖아 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지소미아 연장을 끝내 안 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 관세는 유럽이 EU 쪽이 주 공격 타깃이었다고 그렇죠. 하던데. 원래는 독일, 프랑스를 겨냥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의 방향하고 유럽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의 방향하고 서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의미가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2020년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1억 800만 대를 넘어선다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합종 연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 5월에 프랑스 르노그룹하고 합병하려고 했던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이제 거기랑 안 하고 네. 다른 프랑스 완성차 업체인 푸조 시트로행하고 우리 합병하겠다 이사회 승인까지 받아놨어요. 이게 10월 말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이게 실현이 될 거냐 그리고 경쟁 당국 승인을 받을 거냐 요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들이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거든요. 두 회사 시가총액 합치면 56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끼리 편을 먹어야 할 정도로 자동차 회사들이 지각 변동을 심각하게 느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 차 시장, 유럽 차 시장, 세계 양대 시장인데 이쪽에서도 앞으로의 시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팽팽한 주도권 싸움. 경쟁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미래차 시장에 대한 정말 보이지 않는 총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약간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 그 관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네.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요?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파는 그 수출하는 자동차가 전체 연간 수출하는 자동차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저렴한 가격에서 비롯되는 그렇죠. 것인데 그 실제- 경쟁력이. 그렇죠. 그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사양의 일본 차나 유럽 차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의문인 거고요. 일단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한국 차를 1+1으로 팔거나 아니면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고 나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인데 새 차로 바꿔드립니다 등등 굉장히 파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할 정도로 네. 살아남으려고 엄청 애썼는데요.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미국의 발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